수십 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이어온 자위 습관이 사실은 전립선 건강을 해치고 남성 호르몬 수치를 낮추며 수면의 질과 심장 기능, 더 나아가 남성으로서의 자신감까지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많은 남성들이 70대에 접어들고 나서야 이러한 진실을 처음 알게 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감, 점점 약해지는 성기능, 설명되지 않는 신체 변화들, 여러 병원을 찾아도 명확한 진단을 받지 못했던 경험. 익숙하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30년 넘게 중장년 남성들의 건강을 돌봐온 내과 전문의 김수현입니다. 수많은 남성들과 깊은 상담을 나누며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생 경험이 풍부하고 자존심도 강한 분들이 오랜 시간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쳐왔던 어떤 사적인 습관 하나가 사실은 조용히 건강을 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위 행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언제, 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민감한 주제에 대해 정작 아무도 제대로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중장년 남성들이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자위 습관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이 어떻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지에 대해 진솔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중장년 남성들이 자위와 관련하여 흔히 저지르는 5가지 위험한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실수들을 바로잡기만 해도 잃었던 활력이 되살아나고 부부관계는 한층 더 깊어지며 전반적인 건강은 물론 수명까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3번째 실수는 한 남성의 결혼 생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던 사례이며 5번째 실수는 많은 의사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숫자 1을 아직은 잘 모르겠다면 숫자 0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피드백 하나하나가 다음 컨텐츠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실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실수는 최근 들어 중장년 남성 사이에서 점점 더 흔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기술이 우리의 일상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습관 중 하나인데요.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뇌의 쾌락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행동입니다. 바로 포르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습관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흔히 대화에서 꺼리는 주제이지만 실제로는 60세 이상의 수많은 남성의 뇌와 감정 호르몬 균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환자들 역시 이러한 영향력을 전혀 자각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반복해온 습관으로 인해 점차 쾌락의 기준이 바뀌고 실제 삶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능력이 둔화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실 포르노에 의존한 자위 습관은 단순한 개인적 행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뇌의 반응 회로를 마비시키고 남성 호르몬의 균형까지 흐트러뜨리며 인간관계 속 감정적인 유대감마저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자위할 때 포르노를 사용하는지 질문하면 대부분은 처음에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다들 그러지 않나요?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고백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요즘은 시간이 더 걸려요. 예전처럼 잘 느껴지지 않아요. 이젠 자극이 더 세야 반응이 와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저는 그분들의 뇌가 과잉 자극에 적응해 도파민 보상 체계가 이미 무뎌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의 포르노는 과거 70에서 80년대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속도는 훨씬 빠르고 자극은 훨씬 더 강하며 클릭 한 번이면 무제한으로 새로운 자극을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60세 이후의 뇌는 이러한 자극을 효과적으로 소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자극을 받을 때마다 대량의 도파민이 분비되며 이것이 반복되면 도파민 수용체는 점점 반응이 둔해지고 결국 무감각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더 강한 자극을 찾아 헤매지만 그 자극조차 예전만큼의 만족을 주지 못하는 상태. 즐거움에 무뎌지고 진정한 기쁨이 무엇이었는지조차 잊게 되는 겁니다. 많은 중장년 남성들이 이런 변화를 노화나 테스토스테론 감소 때문이라 생각하지만
실사는 반복된 인공 자극이 쾌락 시스템을 고갈시킨 탓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습관은 혼자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자각하기 어렵고 어느 날 갑자기 부부 사이의 정서적 연결이 사라지거나 인간보다 화면을 더 가까이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고서야 비로소 문제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상담했던 한 70대 초반의 남성은 스스로 포로나 없이 30일을 보내본 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 몸과 뇌는 자극 과잉에 이미 지쳐 있었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 삶의 기념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만약 지금 포르노가 유일한 위안이자 자극의 수단이 되었다면 잠시 멈춰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된 결단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전히 깊고 진실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감각을 회복하려면 잠깐의 휴식이 먼저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많은 분들에게 예상보다 더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자위가 숙면에 도움을 준다고 믿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에서 공감을 느끼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실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자위를 수면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이는 특히 밤 시간대의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많은 남성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문제인데 대부분은 오랜 시간 동안 이 습관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새벽 2시에 또 깼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늘 하던 대로 풀고 나니 그제야 잠들 수 있었죠. 처음 들으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긴장이 풀리고 머릿속이 조용해지니 잠들기 쉬워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많은 남성들이 간과하는 건 그 이후 몸 안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생리학적 변화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체계는 점점 더 민감해지고 섬세해집니다. 그 중에서도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수면의 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유도하는 멜라토닌과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마치 시계 속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작동합니다. 그런데 밤 시간에 자유를 하면 일시적으로는 기분을 좋게 해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잠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지만 동시에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급격히 낮아지고 멜라토닌의 분비 리듬도 흐트러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깊고 회복력 있는 수면이 아닌 단절되고 얕은 수면 상태가 반복되며 몸은 제대로 된 회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어떤 경우에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무겁고 무기력하며 오히려 전날보다 더 불안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수면을 위해 반복하는 이 습관이 실상은 진정한 휴식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생활을 이어갑니다. 더욱이 이 주제는 진료실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는 민감한 영역이라 대부분의 의사들도 깊이 있는 질문을 하지 않으며 환자 역시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년간 수많은 환자들과의 상담을 통해 이 문제가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직접 확인해 왔기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68세의 박철수 씨는 5년 넘게 제대로 잔 기억이 없어요라고 저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의 상담을 통해 우리는 그의 밤 습관을 세세히 점검했고 그는 자기 전 자위 습관을 중단하고 대신 아침에 햇빛을 쬐며 가벼운 산책과 명상 등 건강한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단 며칠 만에 그의 수면의 질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도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결코 마법 같은 변화가 아닙니다. 매우 명확한 생리학적 원리에 기반한 결과입니다. 몸이 원하고 있는 것은 항상 솔직합니다. 회복과 재생을 위한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된 호르몬 환경이 필요하며 밤 시간대의 사정은 그 균형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압박이나 비정상적인 자극이 반복되면 이 섬세한 신경구조가 서서히 손상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한순간에 발생하지 않고 수년 혹은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남성들은 감각이 둔해지고 나서야 이상을 느끼고 병원을 찾지만 그 시점에는 이미 회복이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세게 움켜쥐거나 비정상적인 자세로 자극을 주는 습관은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경과 혈관에 부담을 주어 민감도를 저하시킵니다. 또한 성기 주변을 압박하는 습관은 단순한 통증이나 불편함을 넘어서서 신경 자체의 전도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성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이 점점 무뎌지고 더 강한 자극이 없으면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66세 남성 환자는 처음엔 단순한 감각 저하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거의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수년간 반복해온 습관은 지나치게 강한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었고 결국 이는 감각신경의 피로와 손상을 초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치료는 가능하지만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완전한 감각 회복이 어려운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습관을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기간 반복되는 자극이 어떻게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방식으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성기는 매우 섬세한 기관이며 그 민감함은 단지 성적 반응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은 조금씩 조절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그 시작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온 습관을 되돌아보고 몸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지나친 압박과 윤활 없이 반복된 자극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이는 단순한 민감도 저하뿐 아니라 전반적인 성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손의 힘을 조절하지 못한 채 강한 압력으로 자극을 주는 습관은 감각신경을 지속적으로 피로하게 만들고 회복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한순간의 습관이 수년 뒤 삶의 질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김성수 씨처럼 자신에게 맞지 않는 방식을 계속 유지하면 결국 몸은 무리하게 버티려다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신호가 바로 감각의 둔화, 반응 속도의 저하, 사정의 어려움 같은 증상들입니다. 이러한 경우 일시적인 휴식과 함께 보다 부드럽고 천천히 진행되는 방식으로 습관을 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극의 강도를 줄이고 감각에 더 집중하는 태도는 오히려 몸과 마음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단기간 내에 모든 것이 회복되지는 않겠지만 자신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쌓일수록 신체는 그에 반응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는 일입니다.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만 대부분 말하지 못하고 침묵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접근하면 해결의 실마리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변화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자연스러운 선택임을 기억해 주세요. 몸은 다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것은 아주 작은 인식의 전환, 조금의 인내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존중하고 아끼려는 마음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조용하고 깊게 작용하는 정서적인 영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실수는 감정의 친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외로움 그리고 부끄러움이 이야기는 겉으로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지만 저는 매일 진료실에서 많은 남성들의 표정과 말투에서 그 흔적을 느낍니다. 자위는 단지 성적인 충동을 해소하는 행위로만 여겨지기 쉽지만 그 이면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감정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많은 중장년 남성들은 저에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욕망 때문일 수도 있고 누군가와의 친밀감을 그리워하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정적이 가득한 밤을 견디기 위한 도피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반복적으로 자위에 의존하게 되는 이유는 단순히 쾌락을 원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오래된 침묵과 허전함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무의식적인 방어인 경우가 많습니다. 말 없는 식탁, 익숙했던 온기의 부재, 함께했던 사람이 사라진 공간,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기가 두려워 반복된 행동으로 그 자리를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습관은 결국 육체적인 피로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지치게 만듭니다. 감전이 없는 반복은 뇌의 연결 방식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친밀감이 사라진 채로도 괴락을 느낄 수 있게 만들고 외로움에 적응하는 법을 익히게 하며 결국엔 사람과의 진짜 연결에 대한 욕구마저 흐릿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서적 허기를 무시한 채 계속되는 습관은 자신도 모르게 내면을 공허하게 만들고 삶의 깊이를 얕게 만듭니다. 이 문제는 절대 감춰둘 수 있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들을 인정하고 들여다보는 용기야말로 지금의 혼란을 벗어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익숙함 속에서 진짜 연결을 회피하게 되고 결국 파트너가 있더라도 점점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게 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과의 관계마저 단절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멀어지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깊은 부끄러움이 찾아옵니다. 이전에는 기쁨을 느꼈던 행동이 왜 이제는 공허하게 때로는 슬픔으로 다가오는지 조차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다시 고요한 외로움 속으로 자신을 밀어넣게 됩니다. 74세의 김기호 씨는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제게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운 건 성관계가 아니라 그녀의 목소리였어요. 손끝의 따뜻함, 함께 나누던 그 평범한 순간들이요. 그는 오랜 시간 자위를 통해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자 했지만 결국 그것이 진정한 연결의 대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날 이후 그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의 남성 모임에 나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돌아가신 아내에게 편지를 쓰며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예전 친구들과도 다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물론 그는 여전히 자위를 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고독을 잠재우기 위한 무의식적인 도피가 아닌 사랑에서 비롯된 따뜻한 감정의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모르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을 어루만지는 이 단순한 행위조차 감정적이며 심지어 영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심을 담아 의식적으로 행해진다면 숨겨야 할 습관이 아니라 오히려 지친 마음을 회복하고 자신을 다독이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의 무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시 신체 건강의 영역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5번째 실수는 많은 의사들조차 명확히 다루지 않는 주제이지만 실제로는 전립선, 심장, 그리고 남성의 전반적인 활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사적인 행동이라고 여겨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이 습관이 실제로는 전립선과 심장 건강에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자위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이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니 문제될 게 없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말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신체 내부의 균형과 회복력은 점점 약해지기 마련이며 그때부터는 이전과 같은 방식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수년간 중장년 남성을 진료해오면서 저는 자위 습관과 전립선 기능 저하, 심혈관계 문제, 그리고 에너지 고갈 사이에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왔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자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지나치게 자주 혹은 무리한 방식으로 반복될 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이나 호르몬 분비, 조직 회복과 같은 생리 시스템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런 반복적 자극은 예상치 못한 신체적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환자는 이유 없는 골반 통증, 잦은 야간 배뇨, 가벼운 혈압 상승 등의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처음엔 이런 증상들이 식습관이나 약 복용의 부작용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전반적인 생활 패턴과 더불어 오랫동안 유지해온 자위 루틴까지 함께 점검을 본 결과 의외의 연결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자위 빈도를 줄이고 수분 섭취량을 늘렸으며 일상의 골반 근육 운동과 휴식 시간을 의식적으로 포함시키자 서서히 증상이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60대 후반의 또 다른 남성은 말했습니다. 평생 자연스럽게 해오던 습관이 전립선 문제와 연결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바로 이처럼 너무 익숙해 무심코 지나쳐온 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나이를 먹은 이후에야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 문제의 진짜 위험성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단순한 행동을 감정, 호르몬, 생리반응과 따로 분리해서 인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시스템은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변화가 전체 균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전이라는 행위 하나만으로도 혈류의 흐름, 호르몬의 분비, 수면 리듬 심지어는 체내 염증 반응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든 몸은 이미 다양한 요소에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빠르게 누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균형입니다. 자신의 몸이 원하는 방향을 이해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선택하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활력을 지키는 길입니다. 충분한 인식과 주의 속의 자위는 건강한 노년 생활의 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을 무시한 채 반복하게 되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몸이 지쳐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이제 5가지 중요한 실수를 모두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으로 나누고자 하는 결론은 단순한 생활 습관 이상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노년 기상, 남성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을 어떻게 다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5가지 실수는 각기 다른 모습이지만 그 뿌리는 동일합니다. 그것은 자위라는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이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불편함조차 참고 넘기며 문제가 생겨도 말없이 침묵하는 방식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침묵이야말로 6번째이자 가장 심각한 실수입니다. 30년 넘게 남성 건강을 상담해오면서 제가 수없이 목격해온 것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성과 감정 같은 섬세하고 민감한 주제에 대해 심지어 자기 몸에 대해서조차 마음을 열지 못한다는 현실입니다. 마음에 와닿았다면 그것은 단지 공감의 순간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시작일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삶의 후반부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단지 참는 법, 버티는 법만을 배워왔고 아픔이나 불편함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체력이 줄고 잠을 설치고 감각이 무뎌지고 마음이 텅 빈 듯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나의 탓으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전하고 싶습니다. 나의 틈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삶의 질이 고통으로 변한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수면이 무너지고 에너지가 떨어지고 성생활이 점점 잊혀진 추억처럼 느껴질 때 그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조용하지만 절박한 메시지입니다. 지금이 바로 균형을 되찾아야 할 때다. 나 자신을 더 존중해달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삶의 방식을 조금씩 조정해 나간다면 그것은 결코 약함이 아니라 성숙한 지혜입니다. 비록 자유와 같은 사적인 습관일지라도 그 안에 있는 감정, 의미, 행동을 돌아보고 바꿔보는 것이 진정한 자기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실수들, 포르노 의존, 수면 보조 수단으로의 사형, 과도한 압박, 감정의 무시, 그리고 생리적 영향의 간과 이 모든 문제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몰랐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도 이런 주제는 쉽게 다뤄지지 않으며 남성 건강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콜레스테롤 수치나 혈압 정도에서 멈춰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 이면에 존재하는 몸의 변화, 감정의 흐름,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한 솔직한 대화입니다. 저는 수많은 60대, 70대, 그리고 80대 남성들이 조용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다시 서로의 손을 잡은 부부, 무기력에 빠졌던 삶 속에 다시 피어난 생기. 이 모든 것은 약물이나 수술이 아니라 단 하나, 자기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인식하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스스로를 더 따뜻하게 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한 켠이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그 감정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괜찮습니다. 포르노 시청 시간을 줄이는 것. 자위의 시간을 아침으로 바꾸는 것,
아니면 단지 나 요즘 좀 외로운가 보다라고 조용히 인정해보는 것. 그 모든 것이 분명한 첫걸음입니다. 이건 수치심을 느낄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감을 되찾고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며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존중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망가지지 않았고 너무 늦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언제든지 본래의 건강하고 온전한 자신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더 많은 중장년 남성들이 이 꼭 필요한 진실을 접할 수 있게 됩니다. 형제, 친구, 혹은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누군가와 이 영상을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댓글을 통해 당신의 생각도 함께 들려주세요. 이 메시지가 마음을 일깨워 주었다면 숫자 1을, 아직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이 이 공간을 더 따뜻하고 유익한 곳으로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대화를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